삼국시대, 남북국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글 한대규. 부여의 왕자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고 용감했어요. 그래서 부여의 다른 왕자들은 주몽을 질투하려 주기로 했지요. 어서 부여를 떠나 너의 큰 뜻을 펼쳐라. 어머니 말씀에 따라 주몽은 얼른 부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좁은 땅으로 가서 주변의 작은 마을들과 힘을 합쳐 나라를 세웠지요. 이제 새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고구려로 정할 것이요. 아주 오랜 옛날 서라본에는 여러 마을이 있었어요. 6마을의 촌장은 늘 왕이 없는 것을 고민하였지요. 하루빨리 좋은 분을 모셔 왕으로 삼고 나라를 세워야 하오. 그런데 어느 날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이 다가 아니 흰말이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조심조심 알을 깨니 아름답고 단정한 아이가 나왔지요. 이 아이를 세상을 밝히라는 뜻의 혁거세라고 부릅시다. 훗날 박혁거세는 신라의 첫 번째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고구려는 점점 발전하였고 나라의 힘도 강해졌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16번째 왕인 고구원왕이 백제와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훗날 19번째 왕이 된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어요. 고구려의 용감한 병사들아, 고구원왕의 원수를 갚아주어라.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백제의 많은 성을 손에 넣고 백제의 도읍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내 백제의 아신왕을 무릎 꿇게 했지요. 다시는 고구려를 넘보지 않을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를 삼국 중 가장 힘센 나라로 발전시켰답니다. 와, 달려라. 어서 활을 쏘아라. 올해도 고구려에서는 사냥대회가 열렸어요. 나라 곳곳의 청년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지요. 오늘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는 청년은 장수가 된다지. 전쟁이 자주 벌어지는 고구려에서는 사냥대회를 열어 용맹한 장수를 뽑았답니다. 사냥대회가 열리는 동안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겼어요. 흥겨운 축제와 사냥대회는 저녁 무렵까지 이루어졌답니다. 고구려의 힘이 날로 강해지자 주변 나라들은 고구려를 모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612년 중국의 수나라가 겁도 없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지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적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항복하였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수나라 군대는 곧 병사를 되돌렸지요. 그런데 그러자 고구려 군대는 살수라는 강에서 총 공격을 퍼부었어요. 강 위쪽을 막아 물을 가둬두었다 한 번에 터뜨려라. 강을 건너던 수나라 병사들은 큰 물살에 휩쓸려 죽음을 맞았어요. 큰 승리를 거둔 이 전투를 살수대첩이라고 부른답니다. 백제는 13번째 왕인 근초고왕 때 가장 힘센 나라가 되었어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힘을 키우기 위해 먼저 남쪽 지역을 백제의 땅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서 고구려의 고구원왕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고구려군을 물리치자 병사들은 나를 따르라. 근초고왕은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왔지요. 또한 근초고왕은 중국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 백제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외에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기도 했지요. 아직기어 왕이는 외의 왕자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책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외는 백제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백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칠지도라는 칼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러나 근초고왕이 죽은 뒤 백제에서는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한강 주변의 땅마저 빼앗겼지요. 마침내 26번째 왕인 성왕은 다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도읍을 사비로 옮겼어요. 백마강이 흐르고 사방에 트여있는 사비로 도읍을 옮기겠노라. 또한 신라가 힘을 합쳐 한강 주변에서 고구려를 몰아냈지요.
그런데 신라 진흥왕은 백제의 원래 한강 주변 땅을 모두 차지하였어요. 결국 이 땅을 되찾으려던 백제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신라의 26번째 왕인 진평왕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공주는 둘이나 있었지만 왕이 될 왕자가 없었거든요. 결국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은 여러 의견을 놓고 다퉜어요. 지금껏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왕족 가운데 훌륭한 남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공주님 중 한 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결국 진평왕의 첫째 딸인 덕망공주가 선덕여왕이 되었지요. 어떤 귀족들은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선덕여왕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 때 백제는 신라를 자주 공격했지요.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로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지요. 신라가 백제를 치도록 도와주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도록 돕겠습니다. 660년 마침내 당나라 군사는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황상우발의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을 무찔렀지요. 결국 백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668년 신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도 멸망시켰답니다. 삼국을 통일한 뒤 통일신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라가 안정되자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학생도 생겼지요. 귀족들은 커다란 집을 짓고 금과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꾸몄어요. 신라는 부처님이 보살피는 땅이야.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김대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신라의 도읍인 금성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었지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이 낮으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없는 제도였지요. 실력이 뛰어나도 신분이 낮으니 내 꿈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글솜씨가 뛰어난 최치원은 당나라에 가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싸움하는 재주가 뛰어났던 군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처럼 신분이 낮은 신라인들은 당나라로 건너가서 뜻을 펼치곤 했답니다. 그중 군복은 당나라의 장소가 되어 장복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우 화가 난 장보고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군사들을 주시면 해적들을 물리치고 신라 백성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후 장보고는 바닷길을 다스리며 많은 해적을 물리쳤답니다. 최치원 역시 당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즈음 신라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상황에 빠져 나란히를 들어보지 않았지요.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점점 더 나라를 원망했어요. 농민들은 도적들을 이루어 큰 싸움을 일으키기까지 했지요. 신라는 송두리째 힘들었답니다. 한편 고구려가 멸망하자 살아남은 고구려 사람들은 당나라에 끌려갔어요. 고구려를 그리워하던 걸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 그리고 말가족 추장인 걸사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나 당나라 군대가 이들의 뒤를 쫓았지요.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는 고구려와 말간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어요.